페이지가 어디냐면 38쪽과 39쪽에 개념 내용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은 못할 게 아니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할 거라 평소처럼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로그 함수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거든.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하게 좀 관점을 정리만 하면 로그 함수는 어쨌든 생긴 게 지수 함수처럼 그냥 로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x 값을 로그의 진수에다가 로그 이렇게 진수 자리에다가 넣는 게 로그 함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진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아이는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진수 조건 자체도 먼저 항상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그 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긴 거를 함수가 생긴 거를 A가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지수함수 때도 이 A를 먼저 보고서 여기서 범위가 0과 1 사이이면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위치 또 1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지수함수에서도. 그치? 로그함수도 동일해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겨본 거야? 요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게 이제 로그 AX 중에서도 A가 1보다 클 때 요게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 지수함수에서도 그래프를 보면 항상 먼저 확인하자는 게 있었잖아. 점근선을 먼저 확인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의 점근선은 뭐야? x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이겠지, 그치? 그래서 x는 0이다라고 점근선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그함수의 전반적인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계속 지금 지수함수랑 이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랑 오늘 할 로그의 AX는 무슨 관계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치?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게 역함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로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질이 엄청 많았지. 막 밑변환도 했었고 앞에 데리고도 나오고 지수에 있는 여기 진수에 있는 지수 앞으로 당겨도 오고 밑에 있는 지수 앞으로 당겨도 오고 내려도 보내고 올려도 보내고 막 되게 로그의 성질 여러 가지 많이 썼지. 그치? 걔네들도 오늘 전부 다 로그 함수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은 좀 문제가 살짝 어려울 거야. 그래서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로그의 성질들을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의 모양을 그럼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여러분들은 뭐 갖고 맞나? 이걸 잡고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어렵게 만들면 너도 여기 앞에 어떠한 숫자? R 이런 식으로 즉 X 앞에 어떠한 숫자, 개수까지 주는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로그 A의 R 더하기 로그 A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I는 그러면 무슨 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쟤는? Y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낚시하려고 해. 지수함수에서도 내가 이런 거 보면 얘는 무슨 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 얘는 x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다 했었잖아, 그치? 로그함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y축 평행이동이랑 관련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치? 이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기다릴 테니까 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문제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너무 쉬운 것들은 좀 빼고 너무 쉬운 것들은 빼고 112번 문제를 가지고 천천히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계산을. 113번부터 까볼게요. 113번 하고 112번으로 올라갑시다. 11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계산 문제잖아? 쉬워요. 자, 주어진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가 3,a랑 4,b를 지나는데 그럼 a, b는 그냥 3이랑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잖아. 그쵸? 그리고서 문제에서 또 저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이번엔 k, 2분의 a 더하기 b를 지나니까 얘도 대입하면 되겠지. 이거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근데 이제 a 더하기 b는 여러분들이 구한 숫자 넣어야지. 1 더하기 로그 3의 4 이렇게 넣어야죠. 얘가 k다. 그러니까 로그 3의 k다. k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여러분들 정리해야겠네.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2분의 1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1 더하기 로그 3의 4가 2 로그 3의 k입니다. 라고 하면 왼쪽에도 밑이 3인 로그와 오른쪽에도 밑이 3인 로그로 맞춰져 있으니까 전부 다 로그로 싹 다 올려가지고 왼쪽 오른쪽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은 로그 3의 3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로그 3의 12겠지? 로그 3의 12가 오른쪽은 2가 여기로 올라가면 로그 3의 k제곱이겠죠? 로그 3의 k제곱 그러니까 여기 밑이 3인 로그로 맞춰져 있으니까 10이랑 k제곱이 똑같네 라고 얘기해서 k제곱은 10이다. 그래서 k가 2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죠.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위에 있는 112번 문제 얘도 계산 문제인데 요즘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돼서 그거보다 훨씬 쉽지만 한번 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로그함수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걔네 두 점을 이은 성분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 내분 점이? 이거지? X축 위에 있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X축 위에 라는 걸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X좌표가 핵심이야? Y좌표가 핵심이야? Y좌표가 핵심인 거지. Y좌표가 뭔 거야? 0이잖아.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은 Y좌표는 0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그렇지? 내분점을 구할 때 X좌표를 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야. Y좌표만 구하면 돼요. 그럼 Y좌표만 구해봅시다. 여러분들 내분점 오랜만에 할 텐데 어떻게 했었어? 내분점? 내분점은 항상 부호를 플러스를 기억하면 돼. 플러스를. 요즘
이제 모의고사나 고3 수능에도 계속 고일 수학이 많이 나오는데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엄청 많이 나와. 내분점 공식은 문제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선분 A, B를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순서 그대로 써줘야 돼. 저 점을 A 먼저 써주고 B라고 써줘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은 선분 BA를 이랬으면 B부터 써주고 A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이 기호도 의미가 있어. 선분 A, B를 이러면 A 먼저 좌표 쓰고 B 좌표 쓰고 그리고 문제에서 1대2로라며. 그러면 그 순서 밑에 그대로 1대2.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주는 순서 그대로 다 쓰는 거야. A, B 1대2. 그리고 계산할 때 항상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계산하잖아. 이렇게 1이라는 숫자는 B를 만날 거고 2라는 숫자는 A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은 플러스라서 일단 1대2에서 1과 2를 더해. 그러면 3분의 우리는 Y좌표만 필요하니까 이 2가 크로스해서 얘를 만나니까 2로그 2A 2A 1은 크로스해서 B를 만나. 그러니까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B. 즉 내분점은 다 더하면 돼. 대각선으로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야. 이게 0이 나는데 이게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분모인 3이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그냥 분자가 0이면 되는 거네. 그래서 계산하면 로그 2의 a제곱 b가 0이다가 되니까 a제곱 b는 2의 0제곱이라서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정답 1이네요. 1.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a제곱 b였는데 그냥 내분점의 y좌표가 0이다 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모양이 딱 그냥 값이 1이다 라고 나와버려요. 그렇죠? a,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14번 한번 풀어보세요. 꼭 해봐야지 이런 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개념 복습할 거 하고 이따가 또 어려운 거 좀 만나보고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y는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넣고 뒤에 b를 붙이겠죠. 더하기를.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 보면 x 정근선이 뭐다? a다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 보니까 정근선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 바로 찾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항상 그림 볼 때 뭘 보자고? 정근선 말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더 주는 게 지나는 한 점 항상 줄 거라고. 그치? 그림 보니까 1,0도 주네. 그래서 얘는 정근선으로 푼 거고 얘는 정근선. 그리고 하나 더 지나는 한 점 1,0을 줬네요. 그럼 1,0 대입해야죠. 그래서 0은 1 더하기 b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림 나오면 그림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정근선 먼저 확인하고 지나는 한 점 대입한다 라고 그렇죠? 가면 돼요. 그러면 116번 한번 해볼까요? 116번 여러분들 저번에 봤던 군포고 시험에서도 로그 함수 대칭이동 할 때 엄청 헷갈려하는 것 같던데 116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근데 얘 좀 무난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냥 로그 x 줬어. 밑이 10인 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10을 준 게 있고 이렇게 안 준 게 있고 준 게 있고 그렇죠? 그냥 10이 생략된 거지. 그러면 일단 기억 보면 여러분들이 로그 10분의 1의 x를 보고 변형을 어떻게 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꺼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대칭한 게 맞잖아. y가 마이너스 y 된 거니까 x축 대칭했겠죠, 그렇죠? 가능해요. 기억은 가능하죠. 대칭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니은 1 마이너스 로그 x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지? 얘도 가능하지. 로그 x를 마이너스 로그 x 만든 다음에 y축 평행 이동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죠? 가능해요. 그럼 디귿이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들 로그 x 제곱을 여러분들이 자꾸 변형할 때 이렇게 변형하잖아. 그럼 얘랑 얘는 지금 어때 일단? 다르죠. 근데 이거부터 돼야 돼요. 왜 달라? 뭐 때문에? 정의역 때문에. 함수 세 개니까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냥 로그였으면 뭐 때문에? 진수조건 때문에 그래요. 진수조건. 근데 어쨌든 사실 얘는 좀 쉬운 게 로그 x랑 로그 x 제곱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지? 그래서 만들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쉽게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 없는 함수 쉽게 파악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 진수조건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하면 돼요. 쉬워요. 무난해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방금 아까 어디서 기억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2 마이너스 x인데 이거 그냥 저 로그 x가 마이너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x가 된 거지 이거지. 이거는 근데 그냥 x가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y축 지금 하면 만들어지는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2나 여기 앞에 있는 부호도 다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i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리을도 가능하고 니은도 가능하고 기억, 니은, 리을 다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7번의 리을 같은 것도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대칭 로그 함수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서 역함수도 자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도 여러분들한테 줄 거야. 그러면 117번은 리을만 같이 보면 여러분들한테 y는 로그 5의 x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y는 5에 마이너스 x제곱 만들 수 있니? 그럼 여러분들 바로 여기로 안 가고 어떤 걸 들려서 가겠어? 요걸 가지고 요렇게 비슷하게 만들러 갈 거야. 얘를 만들러 갈 거야. 그럼 뭐를 거치겠어? 당연히 이걸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로그의 5의 x랑 5의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인데 이거 두 개? 역함수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일단 거쳐야지. 역함수는 무슨 대칭한 건데? y는 x 대칭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칭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뭐지? 다시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 헷갈리는 건가? 이런 거예요. y는 로그 5의 x가 있어. 얘를 여러분들이 y는 x 대칭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잖아. 그럼 y는 x 대칭하면 뭐랑 뭐가 잘 바뀌어요? x랑 y 잘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x는 로그 5의 y다라고 얘기할 거고 이때 로그를 지수꼴로 바꾸면 이거 표현만 바꾸면 5의 x제곱은 y다가 되니까 이거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되잖아.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해서 이걸 만들고 얘를 한 번 더 x를 마이너스 x로 만드는 거니까 y축 대칭하면 즉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면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니까 리을은 참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17번 리을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그리고 118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118번 잠 깨고 안돼
오늘이 꼼꼼하게 하는 마지막 로그 함수잖아. 너네 이제 고3 때 하잖아. 로그 함수 고3 때. 이거 여러분들 나랑 약속했던 게 항상 뭐야?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가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x가 0일 때에 값을 본다라고 했었어 매번. 근데 얘는 일단 그 전에 그려서 이 상황을 먼저 그려놓고 이 상황을 그려놓고 판단하자. 그래야 이게 된다. 라고 했었어, 원래는. 그럼 얘를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 로그 함수를 여러분들은 그릴 거야. 그릴 때 증가 함수구나부터 보는 거지, 그치? 증가 함수야. 그리고 나서 근데 얘도 봐야 돼. 즉, x 앞에 부호도 봐야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k가 당연히 그냥 양수 k면 우리가 아는 그냥 그렇게 생긴 아이야. 그러면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니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x축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요라고 그리는 상황에 맞는 그림이 되잖아. 그리고 나서 x가 0일 때의 값을 보자 했으니까 x가 0일 때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찍히면 이 사분면을 절대 지나지 않겠지, 그치?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x의 0대 값이? 원점, 그치? 원점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x는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값이 로그 2에 2k 얘가 0 이하면 이 사분면은 절대 이 함수가 지날 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2k가 1 이하면 k가 2분의 1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값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괜찮아요?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우리 항상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려서 문제에 맞는 상황 그려서 x가 0일 때의 값이 결국엔 0 이상일까? 0 이하일까?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판단하면 답 나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119번. 요거를 살짝 어렵게 되면 119번이거든. 한번 요거 잘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119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살짝 느낌이 달라요. x가 0일 때 나오는 결과값의 위치를 봐야지. 0,0을 대입한다. 배웠구나. 이게 같은 말인데 저걸 이해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건 항상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면 그때는 결국 0,0이 돼요. 나오는 결과값이 있어. 등호지. 왜냐면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0 이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답은 어차피 등호일 때 나오잖아. 그 최대를 물어봤지. 그럼 등호일 때 답이 나오잖아, 그치? 0일 때가 답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문제의 의도는 항상 등호일 때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0,0을 대입하면 무조건 답이 나와 하고 저 과정을 생략하시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중간 과정 생략된 과정은 원래 저거야.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면 저렇게 부등호 과정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객관식 나오면 0,0을 대입하면 정답이야.
아 내가 일단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 이걸 저로 뒤로 보내면 내가 이걸 빼고 자 119번 여기가 27번 로그 NX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좌표 평면 위에서 점 A랑 점 B가 있어. 즉 9,4랑 27,1이 있어. 얘를 선분 이은 거야. 이렇게 선분 A, B라고 이렇게 이었어. 이렇게 생긴 선분이랑 y는 로그 n의 x라는 아이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물어봐. 그러면 얘는 x 정근선이 0이 나이잖아, 그치? 생긴 게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지나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일 거 아니야, 그치?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이 n인데 이 n 값에 따라서 밑에 있는 n 값에 따라서 생긴 게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n이 로그라는 아이가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되는데 로그라는 아이가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즉 밑이 막 2, 3, 4, 5 막 커질 거야. 그럴수록 생긴 게 어떻게 되니? 밑으로 점점 내려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데 y가 1이라는 가로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자 이렇게가 로그 2의 x라고 해봐.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필요한 값이 2야. 그러면 더 커졌어. 예를 들어 로그 3이야. 그러면 1이 되려면 필요한 값이 3이겠지. 로그 3의 x 이런 식으로. 즉 밑이 커질수록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할 때 y 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편해. 그러니까 밑이 커질수록 애가 점점 내려가.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래 로그 n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최초로 9,4랑 만나겠죠. 어디선가 이렇게. 그러다가 27,1이랑 이렇게 만날 거 어디선가 이렇게 만날 거야. 이렇게 생겼겠지. 또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요때의 n값이랑 요때의 n값을 구해서 그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원하니까 만나도록 하는 최대 최소니까 만나도록 하는 최대와 최소니까 여러분들은 즉 이 아이가 처음 이 선분이랑 만나는 건 9,4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 27,1일 대로 기준을 잡아서 1 A인 9,4를 지날 때 9,4 지날 때 그럼 대입해봐. 4는 로그 n의 9입니다 해서 n 4제곱은 9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n 4제곱은 9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 n 4제곱이 9야. n은 뭐야? 자 9는 몇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해. 즉 n제곱은 3이야. 이렇게 n 4제곱이 9니까 n제곱은 3이겠지. 그쵸? 지금 자연수니까 n이.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 n은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긴 한데 일단 루트 3이 나오긴 했어. 루트 3이 나오긴 했어. 어쩔 수 없지 뭐. 기준 요때가 처음으로 요때는 n이 루트 3일 때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하지. 범위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b가 27,1을 지날 때 이거 똑같이 해봐야지 뭐. 1은 로그 n의 27. 그러면 n이 그냥 27일 거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범위가 n이 여기가 27일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n값의 범위는 구해보니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7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n을 원하는. 그쵸? 저 사이여야 되잖아. 지금 요 사이를 이렇게 어딘가 이 로감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n이 루트 3보다는 점점 커지면서 27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n이 2부터 27까지 모든 자연수가 다 되니까 26개? 라고? 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구나. 그러면 그냥 29네. 26개, 20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겠죠? 자, 그러면 121번. 121번 한번 보내주세요. 121번. 이거는 그냥 핵심이 여러분들한테 보고 있는 사각형 ABCD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가 핵심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써야 돼. 여기. 즉 이 x 여기 x좌표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a라고 가정해봐. 얘를 이 함수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1이구나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3의 a가 1이니까 a는 3이지. 그래서 여기가 3. 무슨 물어보는 거야. 좀 뒤에 좌표. 처음 뒤에 좌표는 그러면 이 3으로부터 1만큼 더가 여기가 4. 위로도 1만큼 갔으니까 얘가 D인데 D는 그냥 1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끝내겠죠. 그쵸? 그냥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높이가 1인 걸 가지고 여기에 좌표가, 여기 X좌표가 뭔지만 찾아내면 답이 나오는 문제. 도형에 대한 해석이죠. 그 다음 123번 문제인데 대소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거는 잘 할 텐데 그 123번이 좀 어려운데 로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하는 거거든. 한번 123번 얘들아 한번 봐봐. 보면서 한번 혼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따라가봐. 잠깐.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결국엔 이거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거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대소관계 비교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를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객관식이야 라고 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 자체가 A랑 B가 이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수든 얘네 둘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그냥 누가 큰지 알아내봐 라고 하는 거면 그냥 뭐 2분의 1이랑 뭐 4분의 1 이런 거 대입해서
그냥 증명해도 되긴 돼.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하나 보겠지만 대뜸 그냥 만약에 이거인지 증명해봐 라고 하면 발레를 찾아야 되는 거지. 상황이 바뀌지.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서 발레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아무리 뭘 넣어도. 그런데 확신은 안 되잖아. 내가 못 찾는 발레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원래는. 그럼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야.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할 땐 이 상태에서 밑을 맞출 수도 없고 진수를 맞출 수도 없어서 무작정 비교를 할 수는 없어.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해.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뭔가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1단계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부터 시키냐면 로그 A의 B랑 로그 A의 A부터 대소관계를 비교시키거든. 그렇죠? 이게 1단계. 그러면 1단계를 한번 증명해보자. 여러분들은 진수의 대소관계부터 써보면 돼. B가 A보다 원래 더 커. 그쵸? 근데 양변에 뭘 취한 거야 이거? 로그? A를 취한 거지 그치? 그럼 로그 A를 이렇게 양변에 취했어. 이렇게. 근데 A라는 아이가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면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바뀌어야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 그쵸? 이렇게 바뀐 거야. 그리고 로그 A의 A는 사실 원래 뭐고? 이렇게 안 쓰고 1이다 라고 원래 쓴다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1이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뭘 시키냐면 로그 이제 B의 B랑 B의 A랑 B의 B구나. 로그 B의 A랑 로그 B의 B. 요거 두 개의 대소관계를 또 비교시킨다. 그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진수만 써봐. A랑 B의 대소관계가 원래 B가 더 커. 근데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했어. 로그 B의 A. 로그 B의 B. 이렇게. B의 B 취했어. 근데 역시 B도 마찬가지지. B도 0과 1 사이에 감소함수인 아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B를 취해주면 대소관계는 또 바뀔 거야. 그쵸 이렇게. 근데 이때도 로그 B의 B는 뭐야? 어차피 1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합칠 수 있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그럼 합쳐서 써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네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쓰면 로그 A의 B보다는 로그 A의 A가 큰데 이때 얘는 사실 1이었고 그럼 얘는 로그 B의 B랑 똑같고 근데 로그 B의 A가 또 로그 B의 B보다 크잖아. 1단계, 2단계 이렇게 요 1이라는 아이를 연결고리로 여기 1을 연결고리로 잡아서 로그 A의 B보다는 로그 B의 A가 항상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증명을 하자는 거야. 즉 얘를 기준으로 연결고리를 예를 가지고 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쉬었다가 합시다. 다들 얘기해보세요. 쉬었다 합시다.